한성대 입구역이라는 지하철 4호선 그 메인 대로변이 아니고요. 뒷골목에 15평이라는 미용실을 7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미용실에서 어떻게 하면 자영업으로서, 소상공인으로서, 그리고 이런 미용실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열심히 그동안 배웠던 노하우를 가지고 미용실을 오픈을 해서 나름대로의 소상공인으로서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자 해서 작은 미용실 연봉 1억 벌기라는 주제로 책을 이번에 출간했습니다. 머리 만드는 사람 대표 전강원 원장님 쪽으로 1인 미용실이 지금 돌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용실이 전국에 많은 미용실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미용실이 생기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 중에서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넘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1인 미용실, 소형 미용실 오픈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든 경험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요. 저 또한 지금 작은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또한 미용인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도 좀 커트 강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미용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벌써 지금 쓴 지가 한 4년 정도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진 거는 한 8년 전부터 시작이 올라갑니다. 그런 글을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제가 이제 철학이 생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로 글씨를 쓰면서 제 손으로 직접 글을 쓰면서 느끼는 생각과 이념이 기존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생각이 이념이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제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고 그 노력이 끊임없이 똑같은 거를 무한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올라갈 건지 그건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목표 지점에는 언젠가는 제가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걸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글쓰기였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도 잘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면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계셨지만 하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약간 조금 공부를 못하는 정말 놀기 좋아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점수가 제일 낮은 게 학교 다닐 때 제일 점수가 낮은 게 글쓰기, 국어 점수 그리고 미술. 근데 지금 제가 그거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요. 이해하죠? 제가 가장 못한 그런 걸 가지고 지금은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글을 쓰게 되고 미용은 어떻게 보면 그림적인 부분에 창조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밥을 먹고 사는 게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제가 살아야겠다 어릴 때부터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회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환경에 제가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7년 전에 저희 머리 만드는 사람을 오픈하기 전에는 공부만 했었어요. 그 전에는 미용실을 오픈해서 미용인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정말 환경이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 미용실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지만 거기서 나와서도 항상 힘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인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180도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만약에 제가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으면 이 공부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힘들 때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가 절실한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생기는 공부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그 공부가 저한테 절실함이 느끼지 않았겠지만 정말 힘들 때 시작하니까 그 공부가 저한테는 오히려 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 만들어서 더 크게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탄탄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 기술적인 탄탄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기 위한 난임과 공유를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미용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미용장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딸릴 시기가 사실 그 시기였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시간이에요. 한 5년 정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아마 서울대 갔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근데 인생에 있어서 계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계기가 죽도록 힘들 정도로 고생을 하는 계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미용실을 오픈을 하게 되고 그 미용실이 뒷골목에 15명짜리 아주 인테리어도 정말 허접하거든요. 한번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인테리어도 럭셔리한 미용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었습니다. 뭐가 자신 있었냐?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객이 마음에 드는 머리는 제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적중했던 거죠.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닌 고객의 마음에 드는 머리를 해주는 것. 바로 그게 목표인 거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고객이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객이 미용실에 들어왔을 때 예쁘게 하고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바로 그 목적은 달성화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인테리어, 서비스,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아닌 거죠. 손님들은 서비스가 좋다고 저희 미용실에 오지 않거든요. 바로 손님들은 저한테 머리를 맡겨서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는 헤어스타일이 연출됐을 때 고객은 저를 좋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성북동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고급 손님이 조금 많이 있어요. 성북동 사모님 아시죠? 네. 그런 분들이 좀 손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집에서 가시면 가정부님들이 다 계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요, 저희 미용실에 오면요, 옷을 넣던지 가방을 넣어서 본인들이 사물에 맞게 넣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지만 저희 미용실에 오면요, 알아서 넣으세요. 그분들은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원장님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마음에 드는 머리를 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그게 부담이 없으시죠. 오로지 목표는 나의 머리를 예쁘게 만드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런 목표로 제가 지금 7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성공 모델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서부터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를 알리는 공부.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 사실 예전에는 제가 미용실을 오픈을 해서 다른 브랜드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계속 저는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 전에도 미용실 오픈하기 전에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도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사실 실패의 연속이 계속 저는 도전을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제가 그 실패의 경험 삼아서 계속 쌓이는 게 있어요.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과 경험은 저한테 굉장한 값어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쌓이다 보니까 나를 가장 많이 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글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용실 연봉 1억 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노하우, 그동안 작은 미용실에서 생겼던 애로사항, 그리고 작은 미용실로서 성공할 수 있는 롤모델,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를 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계속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게 벌써 지금 현재 176탄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글을 쓰다가 SNS에 올리다가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전국에 있는 미용사들이 내 강연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4년 전서부터 시작한 게 있죠. 그 전서부터 시작한 게 바로 유튜브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커트 강연을 하기 전에 30분 동안 제가 쪼개서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탄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거의 그때까지만 해도 100탄까지 다 썼거든요, 글을.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해서 강연을 다시 시작하고 그 강연한 걸 가지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한가할 때는요, 그 글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제가 강의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한가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시간 날 때 글 쓰기 더 쉬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가요, 손님이 완전히 풀코스로 찾았을 때 그때 글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정말 바쁠 때 글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풀로 저는 예약이 차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 이제 샴푸를 해주고 그 샴푸하는 동안 제가 머릿속에서 손님 머리를 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손님도 머리도 자르고 그 생각도 하면서 자꾸 하면서 그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다시 SNS에 또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는 거죠. 계속 글만 썼더니 이 효과가 없으니까 SNS에서 글을 쓰기 시작, 동영상을 유튜브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멋지멋지 해가지고 글을 못 쓰던 습관이 처음에는 한 10줄 쓰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자리에 앉아서 글을 쓰려면 한 두세 페이지 글 쓰는 건 일도 안 해요. 그만큼 그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탄생된 거죠. 글 쓰는 습관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함으로 인해서 나눔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SNS라는 건 뭡니까?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걸 시청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국내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요. 가장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제가 올렸던 자료를 계속 시청하는 거고 그리고 시청률이 또 나쁘진 않더라고요. 교육 카페 치고는 제가 유튜브가 지금 2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브랜드 유튜브 치고는 사실 회원수가 적은 회원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꽤 높은 회원수. 그 대신에 이제 시청률이나 이런 거는 다른 것보다 좀 적겠죠. 아무래도 이제 보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교육 카페 유튜브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만들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런 글을 나눔과 공유라는 거를 제가 시도를 한 거죠. 처음부터 저는 미용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나눔과 공유를 하죠. 제가 이렇게 미용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선배가 됐는데 그냥 제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눔과 공유를 시작하려는 그걸 가지고 제 머리 만지는 사람의 사원이 나눔과 공유예요. 내 걸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지 말자. 옆에 사람한테 공유하자. 그래서 저 지식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든 지식은요 다 어떻게 해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지식 오픈하셨나요? 옆에 사람한테 영어하는 거 좀 알려주시나요? 안 알려줘요? 아 이거 내 거예요? 아 몰라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딱 한마디 질문 제가 줍니다. 뭐라고요? 욕심쟁이. 욕심쟁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몰라도요 지금 매출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선배일 수도 있고요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는 지식은 옆 사람보다 내가 아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더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옆에 주면요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머리 만지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제가 지금 이런 작은 미용실에서 이렇게 큰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제 지식을 무한으로 공유한 그 선택이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눔과 공유를 하는 그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무한대로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전에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들은 건데, 하버드 대학에서 공짜의 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과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연구를 한 게 있었어요. 최고의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글이 하는 지도 검색, 네이버 하는 지식 검색. 이 모든 게 다 공짜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사실은 더 큰 수익을 얻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모티브로 해서 제가 지금 머리 만드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머리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면 이제 앞으로는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는 앞으로는 저작권 시대의 브랜드 시대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굉장히 키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는 하고 있지만 그 지식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받아들이는 게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용실이 다른 업체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미용산업이? 다른 업체하고 다른 거는요, 저희 친구가 스테이지로 되게 큰 거를 해요. 근데 식당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식당은 레시피만 들어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만 주면 다른 데서 오픈이 가능해요. 근데 미용실은 안 돼요. 미용실은 기능인이에요. 내가 손으로 해야 돼요. 모든 상품이 다 나예요. 나로서 모든 미용실이 운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모님이 저희 미용실에 오면 가방이나 이런 거 사모님이 직접 본인이 스스로가 놓으신다고요. 왜 그럴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제가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근데 그 기술이 뛰어나는 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저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5년, 7년, 10년이 걸려요. 5년, 7년,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10년, 그 기간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죠. 그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뭐부터 가르칩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가르칠까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가르칠까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가르쳐야죠. 뭐예요? 몸으로 하는 기능을 먼저 배워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지금 이제 과외가 이제 전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뭐부터 배워요? 영어 하는 것부터 배웁니까? 아니죠. 뭐부터 배워요? 가위의 성능에 대해서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위도 머리를 잘라보고, 그리고 가위 테스트 해보고, 가위도 한번 갈아보고, 이런 게 벌써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내가 완전히 마스터가 됐을 때 다른 데 가서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어때요? 고객한테 가서 이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가위를 추천해 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미용도 똑같다는 거죠. 미용도 기술적인 부분에 연습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살롱에서는 굉장히 하드하게 저희가 굉장히 스파르타하게 저희가 강의를 시작합니다. 파마하기 시작해요. 파마 100작품 저희가 시작하고. 파마를 왜 말아? 그거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 요즘 누가 파마한다고? 요즘 다이얼 파마하고 아이론 파마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미용장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능사시험반에서 봤던 뭐 그런 단순한 그런 파마 개념 아닙니다. 파마 연습은요, 두상 부분을 아주 추해보거든요. 두상을 알아야지 커트를 해요. 두상을 모르고 어떻게 커트를 합니까? 앞으로 미용 세계는 미용의 꽃은 뭐예요? 커트거든요. 커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파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두상 공부의 최고거든요. 원리를 알면 최고거든요. 내가 두상이 둥글다는 걸 개념을 알아야지 커트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커트는 두상을 둥글지 않고 사각인데 어떻게 커트를 라운드로 커트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런 거를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기술 강의를 하면서 저는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소프트웨어, 바로 글 쓰는 노하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가 정리한 거, 너가 만든 거, 너가 작품 만들었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올리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글 쓰는 거를 노하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스스로가 놀래요. 다른 어떤 매장보다도 월등하게 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더라고요. 왜? 생각을 하니까. 바로 글 쓰는 습관이라는 거죠.
7년, 8년 전에도 글 쓰는 습관을 들이면서 제가 발전했던 이 습관이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또한 글쟁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보다도 기술이 두세 배 빨리 전달이 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 그러시면 메모지를 항상 들고 다녀서 그거를 정리하는 습관을 한번 들이면 어떨까요? 그 대신에 제가 딱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날 무조건 SNS에 무조건 되세요. 내가 적었으면 이거 내일 해야지. 이러지 마시라고. 그날 적었으면 그날 SNS에 엄청 잘 올리셔야 합니다. 여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브이죠. 서브 아닌가요? 서브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서브를 하는 사람의 나는 뭘까요? 내가 바로 상품이라는 거죠. 내가 스타십이가 있어야 된다. 내가 탤런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탤런트가 돼서 많은 사람한테 내가 스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나라는 상품을 팔지 않고서는 절대 내가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로 SNS에 나를 많이 팔아서 나를 홍보 많이 해서 내 얼굴이 많이 노출된 사람이 매출이 높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나 창피해, 나 이런 거 못해, 나 안 할 거야, 난 울렁증이 있어, SNS 나 울렁증이 있어, 이러지 마세요. 이런 실질적으로 저희 미용실에서 그런 울렁증 있는 사람은요 미용실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여기 왜 왔어? 그런 거를 해야지만 내 SNS에 내 얼굴을 많이 팔아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를 시키기 위해서요. 미용 그만둬. 하지만 서비스가 안 맞아. 차라리 가서 사무실에. 왜? 나라는 상품을 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글을 쓰고 그 글을 어떻게 해요? SNS에 오픈하는 거죠. 너 지식, 너 생각을 오픈하세요. 바로 이런 습관을 계속 무한반복으로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자, 우리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성공하죠? 그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은데 혹시 이번에 회장님하고 똑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너무 높지 않아요? 자, 산을 볼 때도 너무 산을 올라가려면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려면요 힘들어.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여기 보면 뒤에 산이 있네요. 저 산을 산을 올라가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쵸? 아주 쉬워요. 그 산을 올라가는 거를 너무 높은 고지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작은 산을 무한반복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바로 이거예요. SNS는 큰 산을 오르는 게 아니고요. 작은 산을 오르는 거예요. SNS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천천히 끊임없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너가 어느 정도에는 큰 산을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큰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뭐예요? 정말 작은 산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끔 무한반복으로 끊임없이 하는 거죠. 크게 하지 말라고 해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 잘 안 하세요? 운동 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 힘들어집니다. 체력이 곧 뭐예요? 나의 일상이에요. 체력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체력을 운동을 할 때도요, 저 뭐 복근 만들어야 돼. 여자들은 섹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운동하잖아요. 저는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를 무한반복해서 하시라고 해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팔굽혀펴기 100번씩 하거든요. 그러고 나와요. 그거만 해요. 근데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요. 그 매일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생활이 어떻게 보면 적응이 돼 있어요. 기록해서 글 쓰는 거. 저 SNS에 하루에 두세 편을 항상 매일 올려요. 글을 써서 매일 올려요.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반복을 얼마나 내가 반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항상 결과는요, 내가 행동을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게, 그리고 그 결과를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느 순간 하루나 이틀 정도만 내가 노출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브랜드의 페이스가 계속 추락하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뭐 SK나 뭐 맥주회사나 이런 업체들이 왜 광고를 합니까? SK텔레콤이 1년에 광고하는 비용이 1조예요, 1조. 왜 그거 광고해야 합니까? 광고를 안 하면 다른 업체한테 경쟁에서 밀리거든요. 그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를 저는 계속 노출시켜야 되고요. 머리 만지는 사람, 에르메스, 머리 다시는 헤어커트, 이런 저희 브랜드가 만들고 있잖아요. 요번에 저희가 새로 런칭한 이제 모발이라는 샴푸가 있습니다. 모발이라는 천연 샴푸가 있어요. 그거 계속 노출시키는 거죠. 계속 노출시키고 많이 내가 쓰면 쓸수록 이거는 브랜드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브랜드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글을 많이 쓰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SNS에 많이 공유할수록 그게 브랜드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브랜드를 성장할수록 나는 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바로 나의 지식을 이제 자료로 남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런 생활을 안 하잖아요. 이런 생활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역사는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한 12시 넘거든요. 그럼 12시 반 정도에 사이언스에서 세계 전쟁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전쟁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를 잘 다루지 않아요. 왜 안 다룰까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유럽의 역사는 엄청나게 많이 다뤄요. 왜? 기록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다루고 싶은데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록이 아니고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역사서를 뒤집어서 기록을 해요.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어떤 입장에서 볼까요? 옆에 사람이 글을 쓰는데 이 옆에 사람은 내 관점에서 글을 쓸까요? 아니죠. 다른 나라예요. 그 나라의 관점에서 글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역사하고는 조금 외도된 글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글을 쓰면 내 역사를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작은 미용실 연봉 1억 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낸 건 뭐죠? 대한민국 미용계의 역사가 이제 기록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대한민국의 머리 만지는 사람 연봉 1억 벌다라는 주제의 키워드는 제 거예요. 다른 사람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연봉 1억 벌기 주제로 강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줄까요? 아니요. 최초가 중요합니다. 최초가. 그 최초로 그 말을 썼던 사람이 그 사람의 브랜드지,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인용을 한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성공을 못한다는 거죠. 바로 작은 미용실 연봉 1억 벌기, 이 주제는 키워드는 이제 분명히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키워드는 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걸 계속 무한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금 뒷골목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보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브랜드 값어치는 바로 거기에서 탄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요즘 직원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요즘에는요, 월급을 많이 줘도 안 와요.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BOB 아시죠?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주더라고요. 일본의 1억 2천만 중에 미용실이 27만 개. 우리 미용실, 우리 통계청에서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우리는 5천만 중에 14만 개. 14만 개. 그래서 인구로 따져봤어요. 이 한 미용실이 움직일 수 있는 고객의 수, 일본은 430명. 한 미용실이. 대한민국은 370명. 한 미용실이 370명을 컨트롤해야 돼요. 먹고 살 수 있나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근데 저희 미용실은 기본적으로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가 저희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370명을 n분의 2명의 미용실은요, 적자예요. 저희 미용실 때문에. 저희 미용실 때문에 다른 두 군데의 미용실은 적자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참 데이터를 하면 참 무서워. 숫자에 대해서는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계기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많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가에 대한 공부를 정말 하지 않으면 내가 영업하기는 저희 미용실은 이제 앞으로도 지금 15평 미용실은 계속 저희가 같이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거고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약소 미용실로 저는 운영하고 저희 컨셉이잖아요. 작은 미용실, 제가 대형 미용실 오픈하면 이제 작은 미용실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무조건 다 소형 미용실이에요. 소형 미용실을 저희는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소형 미용실이 탄탄한 미용실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탄탄한 미용실이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미용실만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작은 미용실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업적인 작은 미용실로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컨셉,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기술적인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기술적인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전국적으로는 추진력이 강한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장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기술이 최고의 장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맹목적으로 추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리더 속에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서포트해주는 사람. 내가 추진만 하면 뭐예요? 일만 막 잔뜩 벌어놓으면 뭐예요? 그거가 수습이 안 되는데 그 수습을 해줄 수 있는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기록의 달인. 논문, 회계 엄청 많잖아요. 앞으로 회사가 커가기 시작하면 그런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모를 내가 작은 미용실이 혼자서 생계형 미용실은 그걸 혼자 다 해요. 원자는 여기 가이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맞죠? 대표님 맞죠? 그쵸? 회사라는 거는 이걸 혼자 하면은 그거는 생계형이에요. 근데 이 세 개를 분업화해서 맡아서 각자 맡아서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거는 사업입니다. 자, 10년 차는 기술 정진이 발전하고요. 20년 차는 미용실을 성공하게 시키기 위해서 발전합니다. 무조건 제가 지금 여기 작은 미용실 연봉 1억원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강의를 해요. 책도 냈어요. 뭘까요? 제 평생에 성공한 게 딱 하나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 왜? 뒷골목에 15평짜리 미용실을 제가 성공시켰잖아요. 평생에 딱 한 가지만 성공시키면 돼요. 문화센터나 이런 데 그분들이 강의를 오시죠? 그분들이 강의를 오셔서 강의를 해요. 왜 강의를 할까요? 그분들은 평생에 딱 하나 성공시켰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작은 미용실을 연봉 2억 벌기를 했습니다. 저 그거 하나 성공시켰어요. 그걸로 제가 평생 먹고 살 겁니다. 그쵸? 바로 계기가 있으면서 그 계기가 하나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하나는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가장 큰 게 글 쓰는 습관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기술도 똑같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발전을 해요.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계속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도 많이 그런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성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머리 만드는 사람의 이제 계획은요, 그냥 뭐 가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저도 똑같이 이제 그런 류에 있는 사람들이 분업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이제 앞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10년 노예 계약서를 썼어요. 우리 직원들 그렇고 왜냐면 자꾸 나가잖아요. 튕겨져 나가잖아요. 제가 잘 봤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튕겨져 나갈까 봤더니 들어오실 때부터 직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직원이에요. 직원의 마인드로 들어갔던 사람들 끝까지 직원에서 그 사람들은 언젠가 튀겨져 나가요. 사장님 돈 많이 버네? 왜?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님 마인드는 저렇게 돈 많이 버는데 나도 돈 벌어야지. 그래서 튀겨져 나가요. 근데 오너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절대 튕겨져 나가지 않아요. 사장님하고 같이 가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성장을 커요. 실질적으로 튕겨져 나갔던 사람들이 미용실 오픈해보세요. 생계형으로 또 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세 가지 트라이앵글 있죠? 그거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다 해요. 하지만 튕겨져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각자 분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커져요. 훨씬 더 명예,
서부터 해서 토판을 하잖아요.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돈이 있어야지 책도 낼 수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책 제가 100% 제가 자비로 제가 책을 냈거든요. 요즘에는 출판사에서 책 내주지 않거든요. 거의 80%, 90% 이상이요 자비 출판입니다. 출판사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럼 100% 자비로 제가 책을 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렇게 생계형을 일하는 사람들은요, 가서 잘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쭉 손님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절대 금전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럼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를 만들었을 때 뭔가 창조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바로 그게 첫 탄생.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하고 나눔과 공유를 제일 많이 했다라는 그게 바로 작은 미용실 연봉 1억 벌다라는 책을 쓴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되는 거죠. 그리고 제 브랜드는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책을 쓴 사람과 책을 쓰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실질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제가 책을 출간하면서 자비를 출간하면서 했던 그것보다 엄청난 브랜드 파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욕심이 생겼어요. 뭐요? 두 번째 이야기 또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자비 출판에서 대피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책 내고 두 번째 책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제가 90% 이상을 제가 썼거든요. 편집도 제가 다 했어요. 디자이너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책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의도를 100%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놨어요. 3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책을 만드는. 또한 이 책을 쓰면서 한 15번을 읽은 것 같아요.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수정을 보니까 교정 보는 거. 그리고 계속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가이 이야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이 이야기의 노하우, 그리고 고객하고 상담했던 그런 노하우, 이걸 SNS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해보세요.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 자료가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 미용계의 역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객과의 에피소드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가이 이야기 속에 언어의 특정적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혹시 제 거 쓰셔도 돼요. 가이 이야기로 연봉 1억 벌다. 이거 쓰셔도 됩니다. 이런 주제로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런 주제로 글을 써서 SNS에 계속 그런 좋은 내용의 멘트를 글을 쓰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저희 미용실 머리 만드는 사람은요, 공유 미용실을 만들 겁니다. 공유 미용실. 공유 미용실 뭔지 아세요? 미용실 하나인데 원장님들이 여러. 그래서 1인 미용실의 컨셉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시키고요. 가장 첫 번째는 기술 교육을 시켜서 그런 기술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강사로서 지금은 머리 만지는 사람, 머리 날씬할 것들하는 커트 기법을, 베이직 커트 기법을 계속 개발하면서 그걸로 사람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미용실로 앞으로는 멋진 머리 만지는 사람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공유 미용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 또한 계속 앞으로 기록을 계속하고 작은 미용실은 연봉 1억 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